오늘 함께할 K채널의 대표 장량배입니다. 오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템은 무엇으로 할지, 또 사업장은 어디다 하는 게 좋을지, 또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초기에 어떻게 사업대에 진입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을 줄어드리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이 낼 수 있는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개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 소득과 부채,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의 것인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이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개인이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기업이 되므로 대표이사라고 하시더라도 법인의 직원일 뿐이고 또 법인의 소득 역시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다? 아니죠.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저는 1인 법인인데요. 직원도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법인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기업자, 1인 법인이라고 하시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 경우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설립신고, 즉 산생신고를 하신 뒤에 법인을 대리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게 되고 법인 사업자 등을 그때서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는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사실 명확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실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시작은 개인 사업자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알맹이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상대적으로 딱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부터 그 등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소지 하나만 변경돼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또 등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초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지출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꼭 법인으로 이제 꼭 바꿔야 됐다 이런 시점들은 그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하거나 규모가 커져서 투자 유치나 이렇게 대출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 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집이나 사무실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뭐 업종이나 업태 등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서 직접 처리해서 신청하시고 거기서 이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뜨끈뜨끈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면 이게 팩스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세무서가 근처에 있다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혹여라도 세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개인 그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신청하시고 온라인으로 이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신청하실 때 보면 간이과세와 이 일반과세 이 부분 둘 중 뭐가 유리한지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간이과세라는 거는 소규모 영세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국가가 그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큰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사 대상이 되신다면 가능한 간이과세로 신청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제가 아니면 일반과세를 또 선택해야 될 경우는 초기 이제 창업 비용이 막 1억 정도가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러면 부가세만 해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이 간이과세보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간이과세로 하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 부분인데요. 뭐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상승하고 회사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되거나 또 투자 유치 등의 상황이 올 때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거나 셀프로는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결정하실 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사업장 프로세스로 그 창업 단계 중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선택을 하거나 뭐 가정 상황 등으로 차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차기 사업 초기에 포기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정확하지만 이런 자기 분석이나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해 보지 않는다면 초기에 사업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성격과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템을 정보를 입수하고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이템 입수 경로는 주로 이제 주변 인프라죠. 뭐 지인이나 뭐 친구, 선후배,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뭐 창업 컨설턴트나 뭐 이렇게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창업 박람회 같은 것 등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 창업 단계쯤 되면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명한 그 비전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템이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가고 흐름에 부합한지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은 안정적이고 이익은 충분한지 그리고 또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지 자금 회전율이 높은지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출은 높은데 자금이 이제 회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단타로 이렇게 짧게 하실 게 아닌 이상은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미래성을 보고 빠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정보 수집할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상태로 하셔야지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구상한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저만 좋아요. 저만 잘 될 것 같아. 그런 게 정말 있거든요. 그렇진 않은지, 정말 시장이 좋아하는 아이템인지, 뭐 특별히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셔야 됩니다. 뭐 지역 상권과 뭐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을 찾아보고 상권에 대한 시장조사, 입지에 대한 이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입지는 여전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과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색하실 때는 이 권리금이나 뭐 보증금 이렇게 준비된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셔야 되고 이렇게 주변의 다른 상권들과 쭉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한 군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를 저는 찾아서 임대인과 상의를 협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장 관련해서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데요. 사업장 입지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상권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은 상가업소, 매출, 유동인구 등을 정말 많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정보를 이 GPS 기반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의 입지를 이렇게 분석하고 선택하실 때 낯선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보면 종일 보고 있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2주? 한 달? 많게는 1년? 저는 1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여기 상권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공덕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덕동 상권이 사무실이 많은 곳인지 학생들이 많은 곳인지 아니면 또 대학생들이 많은 곳인지 또 유동인구를 몇 시쯤 많은지 빅데이터를 통해 아주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도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 하고 싶은 사업장 주변을 상권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커피숍이다 그러면 유사업종이 몇 군데인지까지 나오고요. 또 그 커피를 누가 가장 잘 많이 마시는지, 또 어떠한 지출이 많은지, 판매하고 있는 커피의 상품 객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평균 매출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말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이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그게 퍼센트까지 딱 나오고 수익률까지 매출까지 딱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걸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한 번 더 거쳐야 되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다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 절차 부분인데요.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시면 간혹 오픈 날짜가 됐는데 이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오픈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사소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오픈 날짜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없는 상태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